안녕하세요. 챕터 1은 오메가3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많은 약사님들이 좀 지루해 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리피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두 번째, 포스폴리피드, 그리고 세 번째가 저장형 폼인 트리글리세라이드입니다. 줄여서 TG라고 이제 하죠. 저장해 두는 형태인데요. 어디에 저장해 두냐면은 주로 지방세포 아니면 간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혹은 수유를 하면은 이제 모유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유에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 모유를 만들 때 쓰기 위해 가지고 저장해 둡니다. 물론 일반 세포들도 소량씩은 티즈를 에너지원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살이 통통한 피쉬, 그러니까 즉 오일리 피쉬를 먹으라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 팻 티슈에 오메가3가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생선의 오메가3를 먹으면은 체내에서 포스폴리피드 형태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혈중에 이제 운반되고 그리고 셀 멤브레인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씨에는 이런 형태의 TG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글라이세롤 백본에 페리 엑시드가 이스터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위에서부터 팔미테이트입니다. 그리고 올레익 엑시드고요. 이게 이제 그 올리브유에 많이 들어있는 오메가 9이라고 하는 올레익 엑시드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알라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오메가 3죠. 식물에 굉장히 많은 오메가 3인 알라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동물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포스폴리피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헤드가 있고요. 그리고 테일이 있습니다. 테일은 이제 두 개가 있고요. 왼쪽부터 포스파티딜 콜린이고요. 포스파티딜 에사놀라민, 포스파티딜 세린입니다. 이 두 개는 플러스 차지가 있고요. 그리고 요 세 번째 여기는 이제 플러스 차지는 없지만은 친수성이 이제 꽤 강하죠. 그래서 포스폴리피드는 지방에도 높고 물에도 높고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폴리피드를 총칭해 가지고 레시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레시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페리 엑시드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Saturated Fatty Acid, Mono Unsaturated Fatty Acid. 이중결합이 하나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중결합이 여러 개인 Fatty Acid. 그 중에 이제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있는 겁니다. 리놀레익 엑시드, 약자로 LA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읽냐 하면은 18 콜론 2 오메가 6 혹은 N6라고 있습니다. 뭔 뜻이냐 하면은 여기에 COOH가 있죠. 그 반대편에 있는 탄소, 요 탄소를 이제 넘버링 할 때 오메가 1 탄소라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1, 2, 3, 4, 5, 6 여섯 번째 탄소에 이중결합이 최초의 이중결합이 있다고 해가지고 오메가6 페리 엑시드라고 하는 겁니다. 리놀레익 엑시드에는 이제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알라라고 하는 요 오메가3는 18 콜론 3 오메가3 이중결합이 3개가 있고요. 그래서 3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첫 번째 이중결합이 오메가3 탄소에
오메가에서 이제 시작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오메가 3라는 겁니다. 오메가 9이라고 하는 이제 페리 엑시드도 있는데, 오메가 9은 우리 몸에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이라고 이제 하지 않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에서 1930년대 이때 부부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미스터 볼하고 미세스 볼, 이 둘이 이제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1923년도에 어떤 발견을 하게 되냐면은 이 두 부부는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가 부족한 식사를 쥐에게 주었더니 쥐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비타민 F라고 칭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패티 엑시드가 존재한다는 것을 최초로 발견하고 보고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930년도에는 리놀레이크 엑시드 부족 증상이 알라를 먹인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LA를 먹이면은 해결이 된다는 걸 이제 관찰했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알라 부족 증상이 LA를 먹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지만은 알라를 먹이면 이제 해결된다. 이거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즉 폴리 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는 알라 계열하고 LA 계열하고 나눠져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했다는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알라하고 LA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므로 이 둘을 필수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라 부족증을 인체 수준에서 최초로 발견하고 보고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실험 동물에서만 알라 부족증 혹은 LA 부족증이 발견됐지만은 인간에게서 이제 최초로 이제 발견된 건데 알라 부족증이 발견된 건데요. 1982년도에 6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총을 맞아가지고 인테스틴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IV로 영양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도 공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홍화씨유로 만들어진 이제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 제제를 정맥 주사를 했습니다. 5달 후에 어떤 증상이 나왔냐면은 넘니스, 감각이 없는 거고요. 파라세티아, 이제 그 콕콕 찌르듯이 뭐 아프거나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지가 허약해져 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다리에 이제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야가 희미하게 보이고 이런 증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홍화씨유로 만들어진 폴리언세츄레이티드 패티 엑시드 제제가 별로 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콩기름으로 만든 이제 제제로 바꿔준 겁니다. 고기는 54%가 LA고요. 7%가 알라였습니다. 이 비율을 따져보면은 한 8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에 판매되는 콩기름은 오메가6, 3 이 비율이 10대1 이렇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조 과정에서 알라하고 LA가 소실되는데 알라가 LA보다 더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6하고 오메가3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한 10대1, 뭐 이렇게 11대1 뭐 이렇게 막 올라가요. 콩기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독입니다. 독. 이런 거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IV 제제로도 사실은 완벽한 그런 IV 제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메가
벤이라고는 오메가3 이제 위주의 그 정맥 주사제가 새로 나왔어요. 요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앞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재밌는 논문도 굉장히 많고요. 특별한 경우에 생명을 구하는 묘약 수준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메가 벤 그 스펠링만 잠깐 살펴볼게요. 오 오메가 벤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이름만 들어놓고요.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계열하고 오메가6 계열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칸이 쳐져 있죠. 이렇게 확실하게. 오메가3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오메가6로부터 오메가3를 만들 수도 없고요. Saturated Fatty Acid, Mono Unsaturated Fatty Acid가 암만 많다고 하더라도 오메가3로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등 동물하고 식물은 LA하고 알라가 서로 인터체인지업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해요.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오메가3하고 오메가6가 1대1 정도 균형이 맞아 있어요. 물론 특정 부위는 오메가3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부위는 오메가 6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쌀, 밀, 옥수수 같은 곡류에는 오메가 6가 많이 들어있고요. 많이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진장 많이 들어있죠. 반면에 파릇파릇한 잎 부분에는 오메가 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브로콜리, 케일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들은 파릇파릇한 이제 채소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건데요. 여기 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 3하고 오메가 6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즉 음식으로부터 적정량을 꼭 섭취를 해 주어야 한다는 뜻인데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AA, EPA, DHA는 LA하고 알라를 충분히 먹으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체내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류는 특별한 이제 동물인데요. EPA하고 DHA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라를 정말 충분히 많이 섭취를 해줘야지 EPA하고 DHA 그 요구량을 충족시킬까 말까 한 이제 그러한 동물이고요. 그래서 씨푸드를 통해 가지고 EPA하고 DHA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알라의 공급원으로는 플락시드, 아마씨유죠, 치아시드, 치아씨입니다. 요게 이제 그 안데스 지역에 사는 인디오들이 많이 먹었다고 하는 이제 씨인데요. 인디오들의 그 주된 그 식량은 뭐였냐면 옥수수였다고 하죠. 옥수수는 오메가6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있는 먹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메가6하고 3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인디오들이 이제 치아씨드를 많이 먹었다고 하죠. 유채씨, 제주도에 이제 많이 나오는 식물입니다. 유채씨에도 알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 챕터는 현대인들의 오메가6 섭취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제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 하루에 섭취하는 오메가6하고 오메가3 양에 대해서는 여러 역학조사로부터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역학 조사는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사는 이제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보면은 알라의 하루 섭취량입니다. EPA, DHA, LA, 아라키도닉 애시드인데요. LA의 섭취량이 하루에 이제 20g이죠. 봤더니 주로 이제 이 할아버지들이
식용유를 통해 가지고 LA를 너무 많이 섭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이제 오메가 3고요. 요 두 개가 오메가 6인데 오메가 6하고 3의 섭취 비율이 약 8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서구의 평균 오메가 6, 3 섭취 비율은 15대1로 완전히 이제 깨져 있다고 하죠. 이제 아시아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요 역학조사는 일본에서 한 건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살에서 59살까지 성인 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10년 동안 추적조사를 했어요. 이 10년 동안 258건의 코로너리 이벤트, 관상동맥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대부분이 마이오카르디아 인파렉션입니다. 즉 심근경색인데 약 한 80% 정도의 코로너리 이벤트는 마이오카르디아 인파렉션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오카르디아 인파렉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코로너리 이벤트라는 걸 이제 하나 배웠고요.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 4만 명을 5개의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오메가 6하고 오메가 3 섭취 비율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20%씩, 20%씩, 20%씩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요. 보면은 이 4만 명의 평균 오메가 6, 3 섭취 비율은 중간값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중간값하고 평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평균은 한 11 아니면 12,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짱깨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오메가 6 섭취 비율이 제일 안 좋은 5분의 1분이고요. 요게 이제 제일 양호한 5분의 1 분위입니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이오카르디아 인파렉션이 일어날 위험도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위험도는 0.3 정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오메가 6, 3 이 섭취 비율이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살펴볼게요.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키트인데요. 물론 일반인들한테도 팔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주로 병의원에 많이 이제 공급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가 딱 봤을 때 오메가 3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제 의심이 되면은 피를 이제 묻혀가지고 회사에 이제 보내요. 그러면은 그 검사 결과를 병의원에 이제 통보해 주는 식으로 이 회사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메가 6, 3 이 비율하고요. 두 번째는 오메가 3 인덱스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 함유량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오메가 3 인덱스일 텐데요. 이게 이제 문헌에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피를 뽑아요. 거기서 RBC, 적혈구만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다 쪼개요. 그래가지고 페리 엑시드만 따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GC를 찍어가지고 각각의 페리 엑시드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절대량하고 비율 이런 걸 이제 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테일하고 테일 두 개의 헤드가 있죠. 이 포스폴리피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뭐냐면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그린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하얀색은 오메가 6라고 하고요. 빨간색은 오메가 3라고 했을 때 이 테일이 딱 몇 개인지 이제 씌워보면요. 28개입니다. 그 중에 오메가 3는 3개예요. 3. 이 비율이
즉 그러면 이제 28분의 3이 되는데 즉 10.7%가 됩니다. 이게 바로 오메가3 인덱스입니다. 오메가3 인덱스가 높은 사람은 당연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자료는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 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낸 보고서인데요. 거의 한 2,000명 정도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오메가6, 3 레이쇼하고 오메가3 인덱스를 이제 그 검사를 한 겁니다.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오메가6, 3 비율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충 한 3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뭔 말인고 하면은 적혈구 멤브레인에 오메가6가 35개 들어있는데 오메가3는 1개 들어있는 그 꼴로 이제 들어있다는 겁니다. 물론 나이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오메가3 상태가 조금 더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메가3 인덱스를 볼게요. 젊은 세대들은 한 2.7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오메가3 인덱스가 조금 이렇게 높아집니다. 물론 이 자료는 오메가3 상태가 안 좋을 거라고 짐작되는 사람들 위주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국의 평균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오메가3 인덱스가 아까 전에 이제 그림에 그 10.7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까 전에 그 그림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수치입니다. 오메가3 인덱스를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약사님들이 이제 앞으로 그 수행하셔야 될 오메가3 상태 개선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목표가 뭐냐면은 오메가3 인덱스를 한 10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것. 좋게는 11, 12, 13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이렇게 높여주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오메가3 인덱스가 10 이상인 사람은 전체 인구의 5% 이내일 겁니다. 재미있는 역학조사 하나 살펴볼게요. 한국의 부산이고요. 그리고 그 부산하고 마주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일본의 시네마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고의 울란바토르에 사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30살에서 60살 사이의 건강한 남성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한 역학조사입니다. 이 사람들은 혈압 당뇨약을 이제 먹지 않는 말 그대로 겉보기에 정말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시네마현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생선을 3회 이상 먹는 사람이 한 65% 정도 되고요. 부산은 한 50% 정도 됩니다. 울란바토르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요. 부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운동입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하는 사람이 한 40%가 되죠. 시네마해연은 한 20%, 그 다음에 울란바토르는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메가3 인덱스를 이제 조사해 봤어요. 해봤더니 초록색은 50대, 파란색은 40대, 빨간색이 30대입니다. 시네마현에 사는 이 50대 남성들 오메가3 인덱스 굉장히 좋죠. 근데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다 나이가 이제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오메가3 인덱스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부산입니다. 요게 이제 30대인데요. 보면은 오메가3 인덱스가 한 6.23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야구장 가가지고 부산갈매기 부르면서 이제 소주도 마시고 대호야 뭐 한방 세리라 뭐 이제 하는 그런 아저씨들
드린 거죠. 부산 아저씨들의 오메가3 인덱스는 이렇게 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실제로 약국에서 이제 흔히 보게 될 사람들의 오메가3 인덱스는 더 낮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요 정도 이렇게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바다에 접해서 사는 사람들은 오메가3 인덱스가 높겠지만은 내륙에 있는 사람들은 좀 낮겠죠. 그래서 한 요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내륙 약국에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뭐 틀림없을 겁니다. 체내 오메가3 그 수준이 낮아도 건강상에 아무 문제점이 없다. 그렇다면은 세상에 오메가3 보충제가 나오지도 않았겠죠. 오메가3는 현재 미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종합 비타민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아이템이고요. 체내 오메가3 상태를 개선시키면은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해결되는지 맛보기로 몇 개 케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들의 출처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그 키트를 만드는 영국 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인데요. 케이스 1, 어떤 분이냐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입니다. 크로닉 페인 신드롬을 가지고 있고요. 불면증, 불안 초조, 그리고 극도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오메가3 인덱스를 조사해 봤더니 3.3이었고요. 적혈구의 오메가6하고 3 비율은 16.4대 1이었습니다. 이분이 6달에 걸친 오메가3 개선 프로젝트의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오메가3 인덱스가 11로 확실하게 개선이 됐고요. 오메가6, 3 이 비율도 1.4대 1로 확실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오메가3 보충제를 당연히 먹었겠죠. 하루에 2300mg 그리고 식이조절까지 같이 병행했습니다. 식물성 기름에 오메가6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최대한 안 먹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증상이 다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여러 종류의 그 소염 진통제를 먹었는데 이번에 먹었던 오메가6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를 살펴볼게요. 60살 할머니예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고열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신 분인데 손자하고 놀아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오메가3를 2, 3주 동안 이제 복용하고 나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분 살펴볼게요. 이분은 주로 이제 피부 쪽에 문제가 있는 분인데요. 각질이 일어나고 가려움, 피부가 너무너무 가려가지고 막 죽겠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몇 년 사이에 이제 이런 증상이 생긴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걸로 고생을 하신 겁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75세고요. 이분의 오메가6, 3 비율은 25입니다. 보면은 이분보다 더 개판인 거죠. 오메가3 인덱스가 아마 한 2.5, 한 2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싶은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식물성 기름 섭취량을 줄이고 오메가3를 복용했어요. 그랬더니 2달 후에 피부가 거의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우울했던 거 이런 것도 이제 다 없어졌고요. 이 사례들을 살펴보면요. 오메가3 부족이 현대인들의 건강 상태를 위협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개선해야 된다.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제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 케이스들이. 세 번째 챕터는 크레타 식단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뭘 배우는지 한번 볼게요. 배울 게 많은 식단입니다. 구석기 시대 우리 선조들은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거의 1대1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목표가 아닌 거죠.
아까 전에 챕터 2에서 이제 살펴봤던 케이스처럼 식생활 개선하고 오메가3를 보충해 주면은 1대1은 뭐 쉽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그 최근까지도 에스키모인들은 오메가6, 3 섭취 비율이 0.8대 1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이제 식단이 많이 서구화돼 가지고 이게 더 높아졌지만은 옛날에는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중해 식단을 따르면은 1대1 혹은 뭐 2대1 요 사이로 이제 오메가6하고 오메가3를 먹게 된다고 해요. 역학조사 결과를 하나 살펴보는 걸로 이야기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학조사는 세븐 컨트리 스터디라고 이제 불리우는 그런 역학조사인데요. 7개 나라를 선정해 가지고 각 나라당 1000명 이상을 이제 섭외한 겁니다. 나이는 50살에서 69세. 이제 7개 나라에 다 합쳤더니 8,000명이 넘었어요. 이분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를 하면서 어떤 질병으로 많이 죽는지를 살펴본 겁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You are what you eat.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너는 네가 먹는 것의 결과물이다.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 건데요.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게 좋은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제 이런 기초적인 역학조사를 옛날부터 많이 했습니다. 한 1950년대부터 이런 역학조사를 많이 했고요. 세븐 컨트리 스터디는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물론 이 7개 나라에 이제 그 협력하는 이제 대학이 다 있는 거죠. 거기랑 같이 이제 조인트로 역학조사를 한 겁니다. 세븐 컨트리 스터디는 논문으로 이제 한 너댓 개 이렇게 이제 시리즈로 나왔는데요. 1950년대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1950년대, 60년대 이때에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식단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사망률을 낮추는 가장 뛰어난 식단이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이 역학조사는 1997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 관찰을 한 거죠. 봤더니 저펜하고 이탈리아는 사망률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리스는 여전히 낮은 이제 사망률을 보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적당하냐면은 저펜하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 좋은 건강에 좋은 식단을 버렸고 그 결과로 사망률이 이렇게 이제 높아졌는데 그리스 사람들만 그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로 쳐들어가야 되겠죠. 쳐들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뭘 먹는지 이제 다 수거해가지고 오메가6, 3 이 비율 조사하고요. 아연, 뭐 비타민 C 뭐 이런 거 다 그 함유량을 이제 조사하는 이제 그런 역학조사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에 이제 쳐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보통 이제 1990년대 이때 이제 많이 쳐들어갔는데요. 그리스 사람들도 그들의 고유한 그 식단을 많이 버린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리스 그 남쪽에 크레타 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 사람들만 그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올리브 유가 아주 풍부한 그런 식단을 하고 있고요. 여러 종류의 야채하고 과일 그리고 빵도 살짝 먹어주고 생선을 좀 많이 먹어주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식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인공위성에서 본 크레타 섬의 모양이고요. 요게 이제 지도인데, 크레타 섬은 남쪽에 있어요. 크기는 대충 제주도 정도 크기지 않을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안가의 사진인데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나요? 너무 평안하고, 그다음에 바닷물도 깨끗하고, 크레타 섬은 이제 휴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고요. 그리고 고고학적 혹은 이제 그 역사학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지역인데, 이 지역은 13,000년 전부터 인간이 살았다고 합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문명이 독자적으로 발생하고 독자적으로 발전을 해요. 여기 이 그림은 뭐냐면은 기원전 한 3,000년경, 지금부터 5,000년 전이죠. 이때는 청동기 시대였을 텐데요. 이때 지어진 이제 왕궁이라고 합니다. 크레타 식단은 영양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식단인데요. 식품 영양학과 애들이 이제 연락에 배우는 겁니다. 크레타 식단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오메가6하고 3가 3 비율이 2대1에서 1대1 사이.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게 가능한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그리스는 그리스 정교의 영향권 안에 있는 나라예요. 그리스 정교는 지금도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요. 생선을 먹게 합니다. 기독교, 카톨릭, 그리스 정교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하고 카톨릭도 중세까지 뭐 근현대까지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는 고기를 안 먹고 생선을 먹는 그런 전통을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기독교는 한 18세기쯤부터 그거를 버리고, 카톨릭은 언제 버렸냐면은 1960년대 그때 교황 칙령이 이제 내려지죠. 너무 교조적으로 하는 것 같다. 굳이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고기 못 먹게 하고 생선 먹기로 하는 거는 좀 교조적인 것 같다. 라는 이제 칙령이 내려지면서 이게 이제 폐지가 됐는데요. 그리스 정교는 아직까지 이걸 지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생선은 유럽 어느 나라보다 이제 많이 먹어요. 그리고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달걀, 버터,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프리 레인지로 키운 가축들로부터 나옵니다. 프리 레인지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방목인데요.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이제 먹어라. 내가 특별히 뭐 사료는 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게 이제 프리 레인지입니다. 이렇게 키워서 나온 이제 뭐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달걀, 버터는 영양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뛰어난데요. 달걀을 한번 살펴볼게요. 달걀의 노른자입니다. 노른자의 1g 안에 알라, LA, 그 다음에 토탈 오메가3, 토탈 오메가6가 얼마 들어있는지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요거는 1989년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실린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임팩트가 이제 대단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조사한 거냐면은 미국 슈퍼마켓에 미국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하고 그 다음에 프리 레인지로 키운 닭이 내는 달걀을 비교한 겁니다. 보면은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걀에는 알라가 거의 없고요. 오메가3 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프리 레인지로 이제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에는 알라가 많고요. 오메가3도 이렇게 많습니다. 오메가6하고 3 비율을 보면은 한 1.2대 1 정도 되는 것 같죠. 원래는 달걀에 이렇게 오메가6하고 3 비율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슈퍼마켓에서 파는 거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35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리고 뭐 한 1에서 한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메가6하고 3 비율이 20대 1 정도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프리레인지로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영양학적으로 개판인 달걀을 우리가 먹고 있었구나 하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겁니다. 뭐 미국 그 슈퍼에서만 파는 달걀만 이렇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하고 이제 유럽의 슈퍼마켓에 가보면은 아마씨, 플렉시드입니다. 이거를 먹여가지고 오메가6하고 3의 비율을 개선시킨 달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프리레인지 상태로 이제 키운 달걀도 나오고, 이거는 이제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먹습니다. 옛날하고 이제 분위기가 많이 틀려진 거죠. 우리나라도 빨리 이런 달걀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님이 그 닭이 달걀을 낳으면은 저한테 이제 주셨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물론 그 방목해서 이제 키운 닭이죠. 키운 닭에서 나온 달걀인데, 그 젓가락으로 콕 구멍을 내가지고 그걸 쪽 빨아 먹으라고 이제 했는데요. 할머니가 이제 먹으라 하니까 먹었죠. 근데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서울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역겨운 거예요, 달걀이.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몰랐었죠. 왜 그런 건지. 자, 그리고 크레타 섬 사람들은 달팽이를 즐겨 먹어요. 이 기원은 로마 고대 로마인들로부터 나온 건데요. 이 사람들이 달팽이를 아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달팽이를 잡아와 가지고 사육장에 이제 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죽일 때는 미감을 높이기 위해서 살을 살짝 찌웠다고 합니다. 지금 소를 도축하기 전에 마블링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래도 포화 지방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오메가6하고 3 이 비율이 굉장히 좋은 먹거리인데요. 보면 이게 제가 이제 직접 조사한 겁니다. 28g 1온스 기준으로요. 오메가6가 4.8mg이 들어있고 오메가3가 61mg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율이 한 1대 12, 13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세상에 이런 먹거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오메가3 보충제인 거죠. 크레타 사람들이 이거 되게 잘 먹습니다. 자, 크레타 섬에는 달팽이가 있다면은 조선에는 골뱅이가 있겠죠. 골뱅이는 영어로 스네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바다 달팽이일 텐데요. 아마 달팽이의 이제 친척벌일 겁니다. 영양학적으로 골뱅이는 매우 훌륭한 이제 술안주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오메가3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별게 아니죠. 일주일에 2-3번 술을 먹으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오메가3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 살짝 알고 이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은 치즈, 올리브유, 올리브, 야채, 과일, 빵, 생선, 바닷가지,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는데요. 그림을 이제 살펴볼게요. 요게 바닷가지죠. 야채들 많이 먹고요. 빵도 살짝 먹습니다. 그리고 샐러드, 포도주 이렇게 이제 먹는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올리브입니다. 요게 치즈예요. 크레타 섬에서 나오는 치즈는 영양학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치즈입니다.
이 우리나라 슈퍼마켓에서 파는 이제 그 싸구려 치즈랑 틀려요. 그리고 생선을 많이 먹고요. 이런 식단을 먹으니까 오메가6, 3 이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크레타 식단은 훗날 라이온 하트 스터디라고 하는 임상 실험에 이제 차용이 되는데요. 라이온 하트 스터디, 이거는 심근경색이 일어난 사람들 2차 심근경색을 약물을 통해서 이제 막는 게 아니라 식단을 전면적으로 이제 교체를 해줌으로써 막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얼만큼 막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임상실험이었습니다. 위에 임상실험에서는 심근경색을 겪은 사람 600명을 모았고요. 300명한테는 지중해 식단을 먹이고요. 사실은 이제 크레타 식단이죠. 그리고 나머지 300명한테는 지금까지 니들이 먹었던 거 그대로 먹으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을 했더니 2차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그 위험도를 이렇게 이제 낮춰준 거죠. 지금은 2차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스타틴을 먹이죠. 스타틴 임상 데이터를 보면은 이거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이 라이온 하트 스터디 결과보다 결코 좋지 않아요. 뭐 효과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 혁명적인 그 식단의 교체, 이거의 효과가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 이 임상 실험은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중해 식단에 대한 지대한 이제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요.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샐러드 뷔페가 호황을 이제 누리게 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빕스가 대표적으로 지중해 식단을 추구하는 샐러드 뷔페죠. 이 임상 실험은 현대인들의 오메가6, 3 비율 15대 1, 이 비율이 아주 크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를 또 들어주세요.